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서 약세 마감한 그런 상황인데 보유주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값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은 지루한 패턴의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던 그런 상황에서 크게 특징적인 섹터와 업종이 나오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로 일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면 저희 방송도 마무리가 되는데, 자, 앞으로의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내년에 얼마 간다, 얼마 이렇게 간다 짚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게 좀 배우는 장세가 됐으면이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추천드렸던, 추천이 아니죠. AS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금까지 슈팅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AS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거래소 기준으로 2050포인트, 그러니까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가서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시장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여지없이 계속이죠. 여지없이 11월 들어서는 10일 딱 하루만 빼고는 외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기관이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제 방송에서 상담드린 코롱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20% 정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개별 종목에 대한 AS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섹터가 갈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꾸준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초부터 굉장히 많아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연기금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할 거다. 연기금의 집행자금이 한 4천원, 5천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12월까지는 꾸준히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의 포인트는 결국은 외인이 매도세를 언제 진정시킬까라는 의구심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가 되면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매수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고 개인만 매도한다고 하면 산타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외인의 매수세는 11월 말로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반등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밀려가지고 2000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져서 1980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전고점인 2050포인트를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수 가는 것도 좋고요. 종목 가는 것도 좋고 섹터 가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키는 내 종목이 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철저한 AS를 한번 해보신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 포지션을 좀 유지하면서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지속 말씀 좀 드렸던 대로 2020포인트에 대한 저항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하락권역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포커스를 맞춰서 윤동식 멘토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포지션 취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글로벌 악재, 그러니까 IS 관련된 테러만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거쳐서 재차 상승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만 잘 짜서 대응하신다면 저희가 없을 때도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저희 종목투캅스가 결방이 돼도 일단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일단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투캅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장중 무료 방송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부터 무료 방송을 실시를 하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저 이득호 멘토를 들어오셔서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도 좋다 해서 9시부터 3시까지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에서의 포지션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179번님, 현대제철 63,000원의 비중 25%, 오늘 종가 51,1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철광석 관련된 철광주들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늦가을 정도면 좀 주가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주가의 반등은 좀 못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차증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7월, 8월, 6월 이때는 대차증고가 900만 주였는데 최근엔 쭉 600, 400, 300, 200 쭉 감소돼서 180만 주까지 대차증고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순히 대차가 감소하고 대주가 감소하고 공매도가 감소한다고 해도 7월달, 6월달에 주가 67,000원이었던 게 49,000원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차가 감소된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다라고 단순 논리를 잡기에는 주식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인 것 같습니다. 뭐가 키냐면 철강성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동안은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쪽에 납품했던 철광석 쪽 단가를 인하를 안 했는데, 제가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16만에서 1차 18만원, 2차 20만 이렇게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단가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같이 포스코와 묶어갖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이 주가 49,250원 전저점 라인까지 계속 무너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판단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바닥은 바닥이죠. 누가 과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고 치면.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뭐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 주식의 바닥을 절대 논하지 말아라, 예측하지 말아라는 명언이 있긴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뭐 과거에 따지고 놓고 본다면 현대제철이 14만 9천 원대 5만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5만원대, 그러니까 5만원 초반 요 라인에는 바닥이 조금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바닥을 5만원 라인, 그리고 장기 평선들이 우하향하는 패턴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상단인 56,000원을 밴드 상단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321번님, 한국정보통신 14,800원에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14,800원 정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한국정보통신 일단 삼성페이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관련주들 어느 정도 12월 초에 지난번에 한번 윤동신 멘토님하고 저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12월 초에 어느 정도 그런 그에 대한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와 다시 한번 이런 삼성페이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팁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 50% 정도, 제가 누차 말씀 좀 드리는 것이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점, 이 그대로 한국정보통신을 적용시켜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27,400원대에서 반토막난 가격이 14,100원 정도가 되겠죠. 조금 못 미치는 가격 정도가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가격권에서 25,000원까지 되돌림 파동이 나온 모습들. 자, 결국엔 또 25,000원에서 반절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면 12,500원 플러스 12,500원은 25,000원 정도 정확하게 반토막 정도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12,500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려는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가 대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슈와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 일단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좀 강한 그런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해서 일단은 121선과 61선의 부분이 되겠죠. 16,5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신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NHT 엔터테인먼트예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64,9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교체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매매를 해요? 교체 매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NH엔터 약간 아쉽긴 합니다. 5만원대, 5만 5천원대 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목표가를 7만원을, 이 종목도 AS를 꼭 한번 제가 방송을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단가가 5만 5천 원 라인이었어요. 근데 목표가를 7만 원을 잡아드렸습니다. 7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주가가 이때가 언제죠? 6만 8,100원. 7월 20일 날 6만 8천 원까지 찍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도 주가가 6만 7천 원, 6만 7,500원. 그러니까 7만 원 대비해가지고 한 2%, 3%까지 약간 모자란 선까지만 갖다 내려오고 하고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네. 개인이 굉장히 매매하기 힘든 것 같고요. 6만 4,900원이면 글쎄요, 저희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데, 주가가 과거에 14만 9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14만 9,500원까지 13년도에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여지없이 5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언제죠? 7월 달부터 7월 달에 신용 물량이 130만 주였는데, 그게 쭉 줄어가지고 지금 74만 주까지 줄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달부터 주가가 아니면 주가가 7만 9천 원 달 4월 달부터 주가가 쭉 내려가지고 계속 위아래로 흔드니까 개인이 시청자님이랑 똑같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친다. 이제 본전 오면 정리해야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다. 그런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주식시장은 개인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이 다 털고 나가면 오를 것 같아요. 다 털고 나가면. 이 기업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기준으로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웃긴데, 일단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 적자 기업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니까 지금 상황은 안 좋죠. 3분기 자체도 적자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면 226억 적자 났네요. 2분기에도 82억, 1분기에도 138억.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4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NH엔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이준호 회장이 지분을 더 늘려야 돼요. 늘리는 시점이 주가 바닥일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제 월요일 이후에는 AS를 못 해드리니까 다시 한번 길게 말씀해 드리면, 이 종목이 주가가 5만 원대부터 고점 6만 7천 원 라인에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저점 라인인 5만 원만 안 무너지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종가 5만 7,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라인이랑 고점 라인이랑 딱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이준호 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시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른 회사 통해 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씩 기다리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사놓고, 이거 매도해놓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주가 막 슈팅 나오고 7만원, 8만원 가버린다. 그건 배 아프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반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10%잖아요. 만에 하나 주가가 이 종목이 만에 하나 5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비중 10% 더 실으세요. 과감하게. 그러시고 좀 버티세요. 그러면 주가 슈팅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나오고 있지만 나쁜 기업은 분명히 아니고요. 미래 성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한 게임이잖아요. 한 게임. 쉽게 말해서 고수도 포카치는데. 근데 그 웹보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회사가 얘네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근데 그런 웹보드 규제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웹보드 규제 풀자마자 주가 슉 가버리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린다. 그러면 조금 더 주가 매수를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AS를 못 해드려도 한 6개월 정도 좀 버티시면 전고점 6만 7천 원 있죠. 그 위로 항상 위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세요.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현대 엘리베이터. 예,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62,000원 20%요. 62,000원에 20%요. 네, 목표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지난번에 동생이 전화 그래서- 주셨던 분이신가요? 네? 전화를 한번 주셨던 분이신가요? 예, 예. 근데 6만원대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라 했거든요. 결국에는 같네요, 그죠? 네네. 예, 결국에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목표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6만원대 드렸던 거예요. 예, 예. 1차 목표가를 6만원대 드렸는데, 결국에는 45,000원 안 깨고 계속 올라갔죠, 그죠? 네네. 예,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셨죠? 네, 그걸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믿고 기다리시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자, 결국엔 이제 45,000원대를 이탈을 안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게 되면서,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1선이 우하향하는 패턴이 나올 때, 그때 주가의 상승이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나 61선이 우하향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올라왔던 그런 모습. 자, 지금 굉장히 좀 잘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6만원대 부근 오셔갖고 전화를 좀 주셨는데,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요. 점진적인 어느 정도 조금 기간 조정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차트를 세워놓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2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2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25%에서 30% 구간에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바닥권에서, 길 때, 바닥권에서 5% 급락하고 올라올 때, 그때 들어올린 주체가 기관들이다. 자, 결국에는 바닥주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바닥주의 특징이 기관들의 매수세로 끌어올리는 바닥주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꾸준히 이제 그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네네.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30% 정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지루하셨죠, 그동안에? 네. 지루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루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루한 만큼 어느 정도 조금 더 지루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차 목표가를 얼마 줄까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그때 이제 6만원대 드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6만원대 오면 전화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만원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었는데, 59,800원을 갔잖아요. 예. 200원 차이로 돌파를 못했죠? 예.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됐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800원 가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제는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2%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주가를 하락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리면서 주가를, 그 차익 실현을 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슈팅공 하나 들어오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조금 조정권을 좀 예상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지루하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62,000원권 있죠? 그러니까 딱 매수가예요. 네. 딱 매수가에 62,000원. 일단은 나오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이 종목으로 나는 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면은 조금 더 지루할지언정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67,000원 부분까지는 온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갖고 포커스를 좀 정해주신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62,000원에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다시 잡으면 어떨까요? 그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을 좀 한번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62,000원 매도하는 것보다 끌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고요. 아.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랬는데, 예. 또, 너무 밑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차익 매물이 나올까 싶어서 한번.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죠. 너무 당연한 네, 거고요.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눌림목에 다시 들어갈까 싶어요. 그 부분도 좋은데, 제가 생각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림 비행커 15,000원에 3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느, 지금이 저점인지, 네. 어느 정도 갈지. 결국은 뭐 욕실 리모델링 건자재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네.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에 대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그 뉴스 중에, 예, 부동산 뉴스를 말씀드리면 뭐였냐면, 청약 대박 입주 지옥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딱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막 청약 경쟁률 막 몇 대, 100대면 200대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상 입주할 때는 문제가 좀 터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주식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선반영하고 있는 섹터잖아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0,000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죠. 네. 근데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반토막이 3분의 1 토막이 났느냐? 그것도 네.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80억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만 지금 놓고 보면 벌써 48억에 3분기에는 28억, 그러니까 76억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벌어놓은 거 거의 다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8월 달에 3만 원대부터 10,000원까지는 급락, 다시 한번 네. 반응 나와서 15,000원까지는 급등,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또 하락인데, 네. 주식은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위로 상승폭이 20%, 하락폭이 10%일 때 매수하신 게 주식이에요. 근데 네. 지금 15,000원 이 밴드 자체가 딱 애매한 시점이에요. 애매한 시점. 네. 그리고 과거에는 지지라인이 됐었고요. 이거 보이시죠? 거래량 동반돼서 지지라인이 됐었고 계속 지지가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돌파를 하다가 여지없이 또 맞고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것을 언제 매수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요. 네. 좀 너무 빨리 들어간 경향도 있어요. 예, 조금 빨리 들어가. 최근에 매수했어요? 예, 예.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 네. 과거에 15,000원 라인을 굉장히 다중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식이 산수는 아니에요. 수학은 아니에요. 수학은 아닌데, 네. 6번의 지지란이 있었다고 하면 단 한 번의 돌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6번을 지지해가지고 바닥 라인을 지지라인이 형성했는데, 이제는 그 지지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3번은 이걸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 번밖에 안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놓고 본다고 하면 몇 번을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제 빠른 것 같아요, 한. 예. 그냥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사야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빨리 사야지. 막 소문에 있는데, 네. 날아가는 건 그렇게 안 날아가요, 절대. 네. 그냥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매수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네. 건자재랑 그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그렇게 좋은 뷰로, 그러니까 섹터의 전환, 그리고 완전히 업황의 회복,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주가가 15,000원대 터치해가지고 오버슈팅 나왔고 16,000원까지도 한번 간다. 그러면 네. 고선에서 좀 정리를 하셨다가요. 네. 주가가 10,000원대부터 슈팅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건자재로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 이 종목 15,000원 위로 가요, 조만간. 네. 그러면 그 선에서 정리했다가 또 12,000원, 3,000원 오면 다시 샀다가 또 올라올 때 또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요거 한 두세 번 하신 다음에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네. 지금 15,000원 애매한 시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밴드로 스윙 몇 번 하시다가 그래도 나는 건자재랑 건설로 승부 한번 봐보고 싶다. 그러면 그 네. 후에 저가에 매수하셔서 홀딩 좀 하세요. 네. 좀 그렇게 맞춰갖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저점이 지금 바로 전저점 1,650원 찍고 지금 15,000원 왔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그 정도 쪽으로 내려갈까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저점을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네네. 생각엔 이번에는 한 12,000원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12,000원, 네. 3,000원.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11,000원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차트가 나오면 10,000원에서 15,000원 슈팅 나온다고 하면 이 상승폭을 한 50% 정도밖에 반납을 안 해요. 오버될 때는 한 60% 정도 반납을 하고요. 그렇다고 네. 치면 12,000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밴드를,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10,000원 초반 오면,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되면 끝나고요. 예. 10,000원 초반, 그러니까 11,000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요. 저는 12,000원대 매수하는데요. 네. 12,000원대 오면 매수, 15,000원 넘어가면 약간씩 매도하자. 이 생각 갖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좀 매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덕훈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강연회에서도 이덕훈님 악수하고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만둔다니 너무 섭섭해서 꼭 전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 뭐, 이거 그래서 방송 아마- 그만해도 아침에 상가 예. 팩토리 계속 하니까, 예. 그쪽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자, 일단은 뭐, 에스텍파마를, 접수해 주셨어요? 매수가하고 예, 기준이 예. 어떻게 되시죠? 매수 단가가 22,000원에 60%요. 22,000원에 60%요? 예. 매수를 언제 하시는 가격이시죠? 그거 먼저 했다가 반 팔고 이번에 내려갔을 때 다시 또 잡아가지고 예. 그러는데 전번에 조금 높이 잡아가지고 아, 조금 높게 잡으셨어요? 예, 그래요. 전번에 올라갔을 때 반만 팔고 반은 갖고 있다가 많이 안 내려갈 줄 알고 제가 그때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매도 사인 한번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하고 두 번째 또 했어요. 아, 두 번째 또 하셨어요? 예, 처음에 잘 하셨고요. 그래갖고 예. 하고 두 번째 또 사가지고 올라가서 7,000원 보셨잖아요. 예, 예. 반 팔고 반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예. 반 못 팔고 이번에 내려와서 또 조금 잡아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일단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단가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임상 2상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 시장, 200조 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진통제 시장에 열려있는 그런 중심에 지금, 에스텍파마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한민국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술 이전과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와 종목들은 몇 종목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예. 에스텍파마가 있는 것 같고요. 에스텍파마하고 코미팜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코미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자, 요런 차트에 지금 한 에스텍파마 요 정도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증권사 추천주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좀 비속어로 좀 말씀드리면 물량 빨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가 매물들을 흡수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좀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재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 시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릴게요. 그게 어디가 얼만쯤 갈 것 같아요? 목표가는 따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제 상승 구간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예.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57,000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단기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재료가 나왔을 때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만 조금 어느 정도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를 예를 들어서 장중 흔들림이 있을 때 매수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반 파시고 조금 더 아래에서 잡으시는 전략.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다음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조금 흔들림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일단 재료 노출 시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때 제가 이거 CNES 관리요, 자산 관리. 네. 제가 한번 전문가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었어요, 제가 먼저에. 네. 근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저보고 전화하라 그랬어요, 전문가님이요. 네네. 떨어지면은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오늘 해봤어요, 전문가님한테. 잘 하셨고요. 네. 매입당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25% 뺐어요. 불안해가지고요. 이제 잘 하셨고요. 네. 오늘 종가 그래도 뭐 저가 4,000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올라왔고 6,080원에 마감을 했네요. 9월달 네. 저가 4,000원까지 밀렸었는데 네. 잘 인내를 하셨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또 원금가 좀 올라올까 싶어가지고요. 나 어떻게 해요? 뭐 골정에 사신 거죠. 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매수를 잘 하셔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고점에 사자마자 홍준표 그 의원과 관련된 이슈 터져가지고 주가 밀린 거 그때 사신 거죠? 네.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예, 딱 그런 것 같은데 CNS 네. 자산관리, 주차관리, 건물관리로 고배당 기업 중에 하나죠.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올해 중간 배당 한 6.5% 정도 해준 걸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CNS 자산관리가. 네. 그러니까 고배당 가치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물린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CNS 가산관리인데 뭐 네. 배당을 6% 해주면 뭐합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그럼요. 아유. 참 아이러니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보면 120억 규모의 시비를 또 발행을 했네요. 네. 전환사채 가액이 6천 얼마였죠? 아까 보니까 6,207원. 전환사채 있잖아요. 전환사채. 네. 120억 발행했거든요. 운영 자금 마련, 이자율 1%,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네. 전환사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머나. 왜 그러냐면, 전환가액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가액 변경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시만 하게 된다고 하면,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네. 운영자금으로 인해가지고,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부산 내 해운대 쪽에, 해운대 비치 골프앤 리조트 쪽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분양 관련된 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주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9,000원대부터 주가 4,000원대까지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동부산 골프 그 리조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요것 때문에 주가 밀린 거거든요. 근데 분양 완료됐잖아요. 100% 완판됐거든요. 그것도. 네. 근데 지금 부산 막 땅값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에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베팅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성공한다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강하게 나오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 쪽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주가 8,000원대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CNS 저희가 에이스를 못 해드리니까 말씀을 결론을 지어드리면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 해운도 쪽에 리조트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분양 잘 되고 있냐, 성향률 몇 프로냐, 분양 몇 가구나 됐냐,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100% 된다. 그러면 차트 보지 마시고 그냥 8,000원대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럼 갈 것 같아요. 예. 네. 아시겠죠? 하지만 올 10월달까지도 올라올까요, 전문가님? 10월이요? 12월. 12월까지 못 가죠. 12월까지 가려면 한 30%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어떡해. 욕심이고요. 네.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 사측에 전화해서 분양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좀 대응해 주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사이언스고요. 예, 한미사이언스요. 예, 비중은 20%고요. 예, 16만 3천 원이요. 16만 3천 원이요. 네네. 언제 사신 거세요? 오늘이요.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오늘 16만 3천 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더 실었어요. 제가 17만 3천 원이었는데. 17만 네. 3천 원이었는데 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네. 낮추셨단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 17만 3천 원은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그거는 상 치고 난 다음에. 예. 네, 조금 떨어지길래 그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거의 최고가 경신할 때 사셨네요? 네, 그래 말이에요.
일단은 뭐 주가를 좀 저렴하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싸게, 쌀 때 사야 되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제가 그때 예. 상치기 전에, 예, 사가지고, 예. 좀 그때 한 450만 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걸 매도를 했어요. 예, 예. 했다가, 너무 빨리 매도를 했나? 그러고 조금 떨어지길래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세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이제 그제 사실 이제 12% 정도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네. 어제 정도에는 조금 이 조정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결국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정세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고 조정세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잡아주는 모습. 자, 결국에는 그에 대한 조정세를 잡아준 포지션이 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기관들이 네.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40% 상승 포지션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결국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폭이 나왔지만 밀렸잖아요. 네네. 밀렸던 이유가 16만 원대에 대한 저항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들을 좀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양면